안녕하십니까. 땅짓고 부동산 직톡 시간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고정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님을 좀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참 어려운 경제도 좀 어렵고 다 마찬가지로 좀 어려운데 집값이 도대체 어떻게 좀 흘러갈지를 알 수 있는 어떤 그걸 좌우하는 그런 어떤 변수, 어떤 키워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한번 좀 그렇죠. 들어보면 부동산 지금 시장을 미리 예. 읽을 수 있는 키워드죠. 결국은 네. 부동산이라는 게 투자라는 게 마찬가지지만 미래를 알고 예측을 할 수 있어야 사실은 가장 힘들고 또 중요한 문제죠. 다들 누구나 다 이제 궁금해하시는 관심은 높은데 알기는 어려운. 네. 그래서 오늘 모신 겁니다. 그 비법이 있는가? 예측 비법이죠. 있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럼요. 예측 가능하죠. 사실은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우리가 부동산 경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까지 이 6년 상승을 했는데 계속 이어진다라는 전문가도 많고요. 네. 또 지금은 이제 코로나발 사태로 이렇게 좀 하락하고 있지만 떨어지고 있지만 다시 V자형 반등 내지 U자형 반등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 얘기도 나오죠. 저처럼 이제 L자형으로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러면 결국 우리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몹시 헷갈리죠. 그럼 누구의 말이 도대체 옳은 것일까? 뭘 봐야 될 것이냐?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시간 끝까지 좀 경청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천기누설인데요. 예, 그렇죠. 천기누설에 가깝다고 해도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다시 다행히 이 로버트 실러 교수와 같이 이렇게 연구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지식은 7가지입니다. 7가지. 네, 이걸 우리는 부동산의 시장 변화, 변곡점을 미리 알 수 있는 그러한 선행 지표다, 주요 변화 요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첫 번째는 거래량입니다. 저는 늘 거래량이 바뀌면 1, 2분기 이후에 가격이 변한다라고 말해왔잖아요. 땅짓고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거래량이 얼마나 급감했을까요? 서울 전체로는 한 46%, 1, 4분기 경우입니다. 강남은 60 내지 좀 지역별로 다릅니다만 70%가 급감했어요. 70%? 70% 가까이 급감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죠. 이 얘기는 뭘까요? 1, 2분기 이후에 빠르면 하반기 이후에는 부동산 가격이 본격적으로 하락할 확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이건 가짜 뉴스 아닙니다. 팩트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결국은 거래량 감소는 가격 하락으로 이어진다라는 점과 두 번째는 역시 부동산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률과 동행해요. 이게 이격이 벌어진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금리라든지 유동성도 중요합니다만 실물 경기가 침체되면 일자리가 감소하고 일자리가 감소하면 가처분 소득이 줄어서 이 부동산은 고가 내구재라고 정의되잖아요. 사람들이 돈이 없어요. 취업도 안 돼요. 그런데 부동산은 계속 올라요. 이렇게 말하면 지금 말하고 있는 저도 이게 뭐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 경제 논리에.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지금 역성장률 내지는 마이너스 성장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굉장히 우세해요. 지금 정부가 잘못한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 다 나온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경기 침체와 부동산 지수는 동행한다라는 걸 생각하면 집값은 오르기 어렵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로미터 기능을 하는 우리 풍향계라고도 하고 가늠자 역할이라고 하잖아요. 이 강남이 오를 때도 먼저 오르고 가장 선행적으로 오르고 내릴 때도 가장 먼저 내리는 점은 이거는 경험칙으로 이게 우리가 검증이 되었어요. 경험칙으로 검증돼. 이 법으로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이론이 이렇게 된 것도 아니죠. 그러나 지난 20, 30년간 충분히 검증됐어요. 그걸 보면 지금 강남이 재건축이 급락하고 있고 거래가 절벽에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강력한 앞으로 경기 침체의 신호탄이다라고 봐야 되고요. 우리가 주식도 보면 블루칩이 오를 때 먼저 오르고 옐로우 칩이 오르죠. 순서가 있듯이 내릴 때도 똑같은 순서를 겪게 돼. 그리고 많이 오른 시장이 급락해요. 많이 그래요. 그래서 노도강 같은 경우 자꾸 얘기가 이제 인구에 회자되는데 많이 안 떨어지는 이유는 사실은 많이 안 올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쌤쌤이에요. 뒤에 가서 보면
이 상승률과 하락률을 대하고 10년에서 이렇게 결산을 해보면 사실 큰 차이가 안 난다는 그런 통계와 보고도 있어요. 네 번째가 경매 시장을 주목해야 돼요. 네. 지금 경매 시장에서는 주거용 부동산과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나누어서 보이는데 사실은 경기가 침체에 빠지면 가장 민감한 시장은 상업용 시장이에요. 상가예요, 그냥. 지금 상가가 경매가 엄청 늘어난 거 아시죠? 일반에도 보면. 그래서 이 얘기는 시간이 지나면 주거용 시장도 악영향을 받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매 매물이 좀 쏟아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제 얘기는 경매나 공매나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얘기는 정상 시장에서 소화가 안 된 거거든요. 우리가 떨이 시장인 거거든요. 잘 보십시오. 흥미로워요. 아, 급매물이 증가하네? 경매가 많이 나오네? 소화가 안 되네? 이걸 이제 부동산이 끝났다고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걸 앞으로 적극 역발상하자 이거죠. 이게 디커플링 전략의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다섯 번째가 구매 심리가 약화돼요. 우리는 심리 변수를 중시 여기죠. 왜냐하면 매도자 우위 시장입니까? 매수자 우위 시장입니까? 지금까지는 매도자 우위 또는 매도자 중심 시장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나오는 국민은행이나 한국감정원 자료를 보면 바뀌고 있어요. 이 얘기는 중요한 변화예요. 뭘까요? 이제 심리도 이제는 바뀌고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택도 하나 연결해서 볼 거는 주택 부의 부담 지수예요. 이거는 많이 올랐고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대출도 맡긴 상황에서 빚내서 대출 받아서 집 사기가 어려워졌네, 이런 것들, 이 다섯 가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 조금 더 한 걸음 깊이 들어갈까요, 이 대표님? 이거 굉장히 부동산 경제학에서는 중시 여겨요. 근데 어려워서 제가 뒤로 좀 설명을 드린 것인데, 하나는 환율 변동이에요. 환율이요? 우리나라 환율이 오른다는 건 무슨 뜻이죠? 달러로 본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내렸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네, 이 얘기는 부동산 이 가격이 앞으로 하락할 것이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또 하나가 뭐냐면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동향, 동조화 현상이 항상 나타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이나 영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의 부동산이 다 내리는데 한국 부동산만 유독 계속 오를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해보면 우리 좀 쉽게 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지금 글로벌 부동산 시장도 다 대조정기, 그랜드 조정기에 들어가 있어요. 다 안 좋아요.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상업용 부동산은 거의 30~40% 폭락했거든요. 빌딩이나 호텔, 리조트 가격은 지금 엉망이에요. 그렇게 보면 이제 부동산 주택 가격도 내리고 있는 점은 한국도 이제 오르기보다는 내리는 쪽에 무게감을 두어야 합니다. 뭐 이 밖에도 전세값과 미분양 추이도 중요한데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집값이 많이 안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땅값이 안 떨어지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서울은 공급 부족으로 전세값이 안 떨어져요. 전세값과 집값이 떨어지면 확실한 침체 징후예요. 좋게 보면 안전판 역할을 하는 것이고, 사실은 사이클 측면에서 떨어져야 됨에도 덜 떨어지는, 이거는 좀 정상 상황은 아니에요. 그리고 미분양 물량도 요즘 신규 분양 시장의 공급 물량이 늘어나지 않아요. 공급 부족으로 인한 이런 것들이 좋게 보면 하방 경직성, 하향을 저지하는 그런 기능을, 좋게 말하면 또 급락을 방지하는 기능을 할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종합적으로 본다면 사이클 측면에서 이제 상승 국면에서 하락 국면으로 대전환했다. 지금은 변곡점을 맞고 있다. 지금 부동산 경기는 고점을 통과하고 있거나 이미 통과한 상황이다. 그런 측면은 우리가 이 7가지 7대 변수를 통해서 미리 읽을 수 있는 지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고종환 원장님을 모시고 주택 시장의 어떤 흐름을 변화 키워드 예측할 수 있는 7가지 지표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들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